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또 짧게 돌아와 봤습니다. 이번 10월 A매치 튀니지 그리고 베트남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인데요. 오늘은 생각보다는 강팀인 튀니지 대표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튀니지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튀니지 대표팀은 현재 에피파 랭킹 30위, 우리나라 현재 26위에 위치해 있죠. 지난 월드컵에서는 D조 3위, 전체 21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덴마크를 상대로 무승부, 호주를 상대로 패배, 마지막 경기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16강에는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프랑스를 상대로 좋은 성적 거뒀다는 건 상당히 또 지켜볼 만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올해 전적 6경기 동안 4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이션스컵 본선에도 진출을 하면서 21번째 또 네이션스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고, 역시 네이션스컵에서 튀니지 대표팀은 우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튀니지 대표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네이션스컵 그리고 월드컵에서 나름의 또 좋은 성적 거뒀던 아프리카의 강호 중 하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튀니지 대표팀, 대한민국과의 전적 역시 있습니다. 지난 2경기 동안 이 튀니지 대표팀이 1승 1무를 거뒀습니다. 이제 보면 1무 1패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대한민국의 기준인데요. 지난 2014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튀니지와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는 44분에 다우하디 선수의 득점으로 튀니지 대표팀이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당시 라인업을 보면 정성용 골키퍼, 윤석영, 김영권, 홍정호, 이용, 위쪽에 한국영, 구자철, 기성용, 그리고 그 위에 손흥민, 박주영, 이청용, 어떻게 보면 추억의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또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요. 당시에 뛰었던 손흥민은 당시 22살, 그리고 김영권은 24살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표팀에서 이 두 명의 선수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좀 오래 지난 또 그런 경기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기성용의 왼손 경례 해프닝, 그리고 홍명보가 튀니지호의 0대1 패배를 거두면서 월드컵에서 멋쩍은 출정식을 했다라는 것이 당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 대한민국 대표팀은 결국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죠. 이런 안 좋았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안 좋았던 전적이 있는 대한민국과 튀니지입니다. 자, 튀니지 대표팀의 감독은 잘레 카드리 감독입니다. 부임 이후 18경기 동안 11승 4무 3패, 특히 아시아팀을 상대로는 2승 1패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란을 상대로 승리, 일본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이 월드컵 경기였던 호주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 경기만 좀 어떻게 좀 만들어 갔다면 16강에 진출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 경기를 아쉽게 패배하면서 16강에 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지난 월드컵 프랑스 상대 승리했다는 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 프랑스의 유일한 패배가 바로 튀니지와의 경기 패배였고요. 이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던 그 경기는 어쨌든 연장 가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한 거기 때문에 뭐 공식 기록은 이제 무승부로 포기된다는 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 이 감독은 이전 감독이 코로나로 인해 자리를 비웠을 때 승리를 하면서 이 튀니지 대표팀이 감독으로 또 이제 튀니지 협회에서 선임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4-2-3-1 내지는 4-3-3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3-4-2-1 정도의 포메이션을 사용하기도 했던 잘레 카드리 감독입니다. 자, 이제는 포지션별로 선수들 좀 알아보면서 각 포지션별 특징도 알아볼 텐데요. 일단 포지션별 주요 선수들, 이 엔트리에 뽑힌 선수들 중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골키퍼 쪽을 보면 아이맨 다흐멘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의 알 하젬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아이맨 다흐멘 선수는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실점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우디 리그의 특성,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스타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는 이 사우디 리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 호날두, 오타비오, 피르미누, 마네 뭐 이런 선수들에게 실점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이 실점 기록들이 마냥 뭐 아이맨 다흐멘 선수의 실력이 부족해서 많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선수 보면 반사신경도 상당히 좋고 긴팔 이용한 선방도 좋고 판단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좋다는 건 PK 선방에도 강점이 있다는 거겠죠. PK 선방률도 좀 있는 선수고요. 빌드업 상황에서는 본인의 킥을 잘 사용해서 또 빌드업 내지는 뭐 이 팀의 기본적인 공격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매치에서는 월드컵 3경기 모두 뛰었고 그거 포함해서 14경기를 소화한 아이맨 다흐멘 선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비진을 보겠습니다. 수비진 특징을 먼저 보면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수비진의 평균 체적 보면 186에 79, 상당히 또 좋은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고, 이 튀니지라는 국가의 특성상 이 유럽과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혼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약간은 조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는 또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 많이 보이는 선수들이 있고요. 공격적으로 센터백들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빌드업에서의 기여도도 높고 두 선수 모두 양발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고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피지컬을 이용한 수비진의 세트피스 활용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수비진 조합, 이 지난 월드컵에서 상당히 결과가 좋았었는데요. 예상 선발 조합은 3경기를 모두 소화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상당히 또 좋을 수 있다는 걸 또 잘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해야겠고요. 백3일지 백4일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백4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지컬도 조금 풀백이 있기 때문에 변형 백3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비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과연 어떻게 튀니지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공격진 유연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비진 예상 선발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리 압디, 몬타사르 타이비, 그리고 야신의 메리아, 와즈리 캐치리다 선수가 지금 보이는 순서상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왼쪽이 압디, 오른쪽이 캐치리다, 왼쪽 센터백이 타이비, 오른쪽 센터백이 야신의 메리아 선수입니다. 이 야신의 메리아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선수는 모두 유럽 리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압디 선수가 프랑스 2부, 그리고 몬타사르 타이비 선수가 현재 리그 앙, 그리고 캐치리다 선수가 그리스에서 경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수들의 좋은 점을 보면 현역 유럽 리거로서 계속해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괜찮은 수비력 보여주고 있으면서 양쪽 풀백의 공격력, 센터백들의 공격력도 좋고 이 선수들이 맞춰가는 조합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 또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선수들 중 가장 키플레이어가 되는 선수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비진의 키플레이어는 몬타사르 타이비 선수입니다. 센터백인데요. 이 선수는 현재 프랑스 로리앙에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 월드컵에서 3경기를 소화했던 선수고요. 굉장히 단단한 피지컬, 그리고 그에 기반한 공중볼 및 버텨주는 수비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태클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스피드도 느리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양발을 모두 사용할 줄 알고요. 다만 오른발 킥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이 190에 81이라는 엄청난 키는 상당한 활용도를 또 높여주는 신장이라고 예를 드릴 수 있겠고요. 로리앙의 주전 센터백으로서 지난 2022-2023 시즌부터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커리어는 이제 유럽에서 보냈던 몬타사르 타이비 선수인데요. 특이사항으로는 이 루빈 카잔에서 2021-2022 시즌을 보냈습니다. 황인범과 함께 또 만나서 팀메이트로서 또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고요. 이강인 선수의 리그앙 데뷔전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대표팀과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타이비 선수 과연 어떤 능력 보여줄지 경기에서 실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드필더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진 특징을 보면 예상 선발 그리고 서브 선수들이 모두 유럽 리거입니다. 앨리스 스키리 선수, 그리고 아이사 라이두니 선수, 하니발 메브리 선수, 함자 라피아 선수, 그리고 아니스 벤슬리만 선수, 이런 선수들은 모두 현재 유럽에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예상 선발 3명 중 투볼란치는 굳건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이사 라이두니 그리고 이 앨리스 스키리, 이 2명의 선수는 모두 월드컵 전 경기를 출전했던 선수들이고 이 2명의 선수가 소화한 A매치는 총합하면 총 90경기가 될 정도로 이 2명의 선수는 튀니지에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선 자원에서는 경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한니발 메브리 선수지만 유망한 자원들이 경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선 자원에서 어떤 선수가 주전으로 출전하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백4라면 3미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볼란치 조합 그리고 이선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 한번 경기의 라인업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발로 예상되는 선수는 이 3명의 선수입니다. 라이두니 선수, 스키리 선수, 그리고 한니발 선수가 선발 출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미드필더진 중 키플레이어는 역시 앨리스 스키리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최근 폼도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스키리 선수는 185에 74, 상당히 또 좋은 피지컬 가지고 있고 이 트랜스퍼마크트에서 확인한 이 선수의 최근 가치
또 상당히 또 높은 편에 속하는 선수가 또 스크린 선수입니다. 이 긴 다리를 이용해서 볼만 빼오는 태클에 상당히 또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몸으로 버텨주는 수비도 굉장히 곧잘 하는 편입니다. 킥 자체도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1차 탈압박 이후에도 빌드업에 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후방에서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또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중거리도 또 종종 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상당히 공격력도 있고 수비력도 나쁘지 않은 선수가 스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3-20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삼선 자원 중 한 명입니다. 이제 FA로 프랑크푸르트로 이적을 했고요. 월드컵 3경기 모두 소화했다는 점 앞에서도 확인을 드렸었습니다. 이 스크린 선수 미드필더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선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격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진, 입지가 굳건한 건 오직 한 명의 선수, 팀의 주장 유세프 음사큰입니다. 이 선수를 제외하면 입지가 굳건한 선수는 딱히 없다는 점,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우선 최전방에서의 약점이 좀 큽니다. 선발 출전으로 예상이 되는 이 제발리 선수도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는 선수고, 서브로 나올 만한 하이템 주인이 선수도 아주 만족할 만한 선수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점을 잘 이용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선 자원에서는 엠사크니 선수의 자리를 제외한 한 자리, 이선 자원에서 세대 교체가 이뤄질지 그리고 계속해서 경쟁이 이뤄질지 이 점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임 슬리티 선수와 엘리아스 아슈리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0년대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티니지 대표팀의 이 주전 경쟁 약간은 아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티니지의 세대 교체는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단히 짚고 넘어오도록 하겠고요.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올지 모른다는 이 장점이나 단점, 선수별 맞춤 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이 선수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은 클린스만 감독과 코치진들이 꼭 생각해야 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진 예산 선발 조합은 나임 슬리티 그리고 이삼 제발리, 유세프 음사크니 선수입니다. 공격진의 키플레이어는 앞에서 입지가 굳건한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세프 음사크니 선수입니다. 이 선수 현재 카타르 알 아라비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 A매치에서 상당히 20-20이라는 좋은 기록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에서 프리롤을 부여했을 때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는 선수고요. 이 선수의 어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13년 이후 카타르 리그에서 뛰면서 카타르 리그를 굉장히 지배했던 선수입니다. 유럽 이전 직전에 이 부상으로 인해서 유럽 이적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 1년 벨기에 임대 갔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남태희 선수와 함께 오랜 기간 뛰었습니다. 이 남태희가 뛰고 있는 현재 R2하일 이곳에서 많이 뛰면서 총 40골을 합작했고요. 132경기, 이걸 분으로 따지면 56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남태희와 함께 뛰면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임 주장인 와우비 카즈리의 뒤를 이어서 주장 완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대표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세프 음사크니 선수이기 때문에 이 공격진의 키플레이어로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략한 선수 소개와 이 구단 팀에 대한 소개는 또 드렸는데요. 티니지와의 승부에서 얻을 점은 무엇이 있을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프리카 팀과의 대결 그 자체입니다. 강한 아프리카 팀의 피지컬입니다. 선굵은 축구를 지향하고 있는 클린스만의 감독이 피지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열세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번에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멤버들의 아시안게임 후유증과 손흥민 선수의 피로 누적, 이런 상황에서 풀백과 이선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이 팬들이 지켜보고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비판, 이런 점들이 제기하면서 대표팀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티니지 대표팀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 말이 길어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꽤 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베트남 영상도 이 티니지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티니지와의 경기를 보지 못하고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미비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또 배려 내지는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